네. 이제 첫 시간에 이어서 기술 창업 환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바람직한 방향은 우리나라 창업 생태계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지금 말씀드렸던 이 기술 창업이 계속적으로 지금 비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뭐 전 세계 최하위권이었어요. 처음에 이 GM이 이제 이런 기술 창업률이 높으냐, 생계형 창업률이 높냐, 이런 걸 이제 비교를 해봤었는데, 이 GM 같은 경우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GM 같은 경우에 그 2001년부터 분석이 시작됐는데, 이제 21년이 됐네요. 그쵸? 21년 매년 보면 이 초창기에는 우리나라 그 창업 생태계, 창업 환경이 특히 기술 창업 같은 경우에 생계형 창업보다 훨씬 못 미쳤어요. 그렇게 낮았는데 이게 이제 점점 이제 올라오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도 좀 잠깐 노하우를 좀 설명을 드리면 제가 첫 시간에도 잠깐 보여드렸지만 이 글로벌 앙트러너십 모니터 GM이라는 기관에서는 무료로 매년 진짜 수많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 GM의 정보를 제공하는 여러 기관들이 있어요. 여러 기관들도 있고, 그리고 또 전문가 집단들도 있고요. 그럼 그 전문가 집단이라든가 아니면 특정 어떤 그 리서치 기관에서 조사를 한 다음에 그 조사 자료를 GM에다가 넘깁니다. 그럼 GM은 각 나라, 어떤 나라냐면 이거 한번 열어볼게요. 이 데이터에 보면 이렇게 데이터들이 분석이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요. 요게 이제 전문가 툴에 의해서 분석된 데이터들이고요. 요게 이제 그 사회 현상을 다루는 국민들한테 다룬 어떤 내용들을 분석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보시려면 요걸 누르면 돼요. 커스텀 데이터 테이블. 워낙 데이터들이 방대하기 때문에 요걸 이렇게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뭐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나라를 선택할 수 있고,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다 돼요. 나라를 선택할 수 있고, 나라는 우리나라 어디 있어요? 이 사우스 코리아 선택을 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검색해 보겠다 해도 되고요. 그리고 모든 연도를 다 검색해 보겠다 해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익스퍼트를 누르면 제가 분석을 해놨는데 이렇게 엑셀 파일이 다운로드가 됩니다. 엑셀 파일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보면 엑셀 파일이 다운로드가 되는데, 네, 여기 있네요. 이렇게 다운로드가 되는데 이걸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열어보면 네, 이런 식으로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각 나라별,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건 지금 우리나라만 지금 쭉 뽑은 건데 2021년부터 뭐가 있어요? Perceive Opportunity,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회형 창업률, 그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여기 뒤에 보면 요 내용이 나오죠. 어떤 뜻인지 퍼센테이지 어쩌고 저쩌고. 이거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해서 파파고에 한번 돌려볼까요? 파파고가 뭔 줄 아시죠? 예, 요즘 네이버 검색으로 파파고라고 치면 이게 자동 검색 AI예요. 아니, 번역 AI입니다. 이렇게 영어로 쓴 것만 붙여넣기 하면 바로 나오죠. 무슨 뜻이에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해당 지역에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기회형 창업. 그 한마디로 얘기해서 뭔가 기술이라든가 기회를 엿보고,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죠. 고객 니즈를 확인하고 창업을 하는 18세에서 64세 사이의 인구 중에서의 비율. 이걸 바로 기회형 창업 비율이라고 그래요. 이걸 기회형 창업 비율이라고 그러고, 두 번째, perceive capabilities. 이거는 뭐냐? 제가 코가 지금 막혀서 아직도. 예, 두 번째 거 한번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해볼게요. 요건 무슨 뜻인지. 요거는 뭐예요? 사업을 시작하는데 필요한 기술과 지식. 예, 그렇습니다. 사업을 할 때 어떤 거 기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뭐예요? 18세에서 64세 인구 중에 비율이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기회형 창업이 중요하다, 기술 창업이 중요하다 하는 비율이에요. 그쵸? 뭐보다? 모방 창업보다. 예.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보면 다 웃기죠. 예전에는 2020년 전에는 10명 중에 1명만이 기회형 창업이나 기술 창업, 여기는 한 3명 정도 되나요? 이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점점 올라와서 언제? 현재는 거의 인구의 반 정도가 기회형 창업이 그래도 더 중요해 라는 걸 이제 깨우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점점 올라가죠. 그죠? 한 20, 30%는 20년 동안 이제 상승을 한 거예요. 이게 뭐 때문에 그래요?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좋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보면 이제 우리 학생들은 특히 창업 경영학과 학생들이면 적어도 창업은 기회형 창업이어야 되는구나. 이걸 느끼셔야 되고 아셔야 돼요, 이제.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창업을 하려면 뭘로 한다? 기술 창업이나 기회형 창업으로 해야지 라는 마인드셋은 돼 있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는 컨설팅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교육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제 더 나가서 장차 어떤 기회형 창업이라든가 기술 창업에 대해서 중요성을 강조하고 다른 어떤 만나는 사람마다 이런 창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밑바탕을 준비를 하셔야죠. 그게 여러분들이 이제 전문가로 되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그렇게 가야 됩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GM으로 보니까 우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2019년도 이후에는 계속 우리가 이 기술 창업 관련된 어떤 정부 지원이 5위가 아니라 거의 1위 수준이에요. 계속. 예. 그만큼 치밀하게 여러분들이 기술 창업을 한다 그러면 내 돈 안 들이고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나라에서 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 이런 지원이 죄송합니다. 홍성 우리 학교를 얘기해서 그렇지만 이런 대도시 위주로 지원 정책이 돼 있고 기업가 정신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학교 이름으로 이런 그 중기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따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면 제가 더 힘이 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교육들 따오면 많이 좀 들어주세요. 무료 교육이 많으니까. 자, 특히 이 중요한 거는 이런 생계형 창업, 그러니까 모방 창업과 달리 이 기술 창업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일자리 창출이 더 많이 된다는 게 나타나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뭐 아시겠지만 여러분들도 카페나 이런 데를 젊은 친구들이 아르바이트 위주로만 가거나 외식업체를 아르바이트 위주로만 하려고 그러고 만약에 직원으로 안 있고 대부분은 창업을 하려고 그러는 이유가 뭐냐면 취업을 하면 월급이 계속적으로 대기업처럼 오를 수가 없는 구조예요. 이런 자영업 시장은. 왜냐하면 벌어봤자 어떤 인건비가 너무 높아지면은 뭐예요? 장사가 아무리 잘 돼도 마이너스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자영업이에요. 특히 생계형 창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을 많이 뽑을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적게 뽑는다 그래도 돈을 많이, 그것도 계속적으로 연봉제로 올려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일자리 창출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가족 창업 또는 지인 창업, 지인이 운영하거나 가족이 운영해야지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는 창업이 바로 생계형 창업이고, 당연히 그러니까 사회경제적으로는 좋은 게 아니죠. 사회경제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일자리가 계속 나와줘야 되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 바로 하는 게 기술 창업이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생계형 창업 대비 실패율이 낮다. 예, 이거는 2013년도 모 기관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준비된 창업이잖아요. 기술 창업은. 그렇죠? 준비를 하고 창업을 하는 거고, 생계형 창업은 거의 돈 가지고 창업하는 거고 준비가 없는 창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문가가 아닌 확률이 높기 때문에 창업률도 낮다. 하여튼 그래서 기술 창업의 환경을 보면 매년 어떻게 돼요? 예, 생계형 창업보다 기술 창업률이 상승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 기술 창업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창출에 효과적이다.
예. 이거에 대해서 제가 논문도 쓴 적이 있어요. 하여튼 그 검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창업은 분명히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다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 기술 창업은 보다 생계형 창업보다 폐업률이 낮다. 요 정도는 알고 계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기술 창업에 대한 지원이 높다. 예, 세계적으로. 예, 이런 정도는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기술 창업의 특징과 이런 내용도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렇게 좋은 기술 창업을 그럼 왜 하지 않냐? 예, 왜 하지 않냐? 아직까지도 보면 기술 창업이 창업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적다 이거예요. 몇 프로예요? 아까 보니까. 예. 아직도 그러니까 생계형 창업이 창업인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50% 이상 되는 거죠. 50% 정도 되는 거죠. 기술 창업에 대해서 맞다. 기술 창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정도니까. 나머지 분들은 다 뭐예요? 생계형 창업이 창업인 줄 알고 프랜차이즈 창업이 창업인 줄 알고 창업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가 창업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기술 창업은 아이디어를 짜낸 다음에 그 돈을 투자를 받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로부터 돈을 받아서 사업, 스타트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뭘 만들어서? 창업팀을 만들어서. 그래서 창업은 뭐다? 돈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와 기술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이런 기업가 정신이 부족하고 그리고 기술 창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은 교육이 더 늘어나야 된다는 거죠. 예, 교육이 더 늘어난다. 된다. 두 번째, 왜 하지 않을까? 사업 모델링 또는 기회 창업 아이템 개발 인식 부족.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면 어떤 분들 보면 그 관두겠다는 분들 우리 창업 경영에 들어와서 이제 관두겠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특히 뭐 자퇴를 한다거나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배워보니까 좋긴 좋은 것 같은데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뭐냐면 앙트러프러너십이 그 뜻이 제가 그 교회 수업 때도 얘기 드렸지만 대면 수업 때도 얘기 드렸지만 앙트러프러너의 어원이 뭐냐면 탐험가란 뜻이에요. 안 해본 것을 자꾸 해보려는 모험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정신이 없다면 그분들은 결국은 그런 분들 밑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직장인이에요. 직장인. 직장인은 결국은 창업한 오너를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왜? 자기들은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만약 그런 능력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회사를 뛰쳐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돼 있죠. 거꾸로 속된 말로 잘리면 회사에서 능력 없다고 잘리면 그 다음에 나와서 창업을 생각하니 이게 문제인 거야. 이게 아주 문제인 거예요. 죄송합니다. 우리끼리 얘기해요. 예, 잘렸다는 표현 다시. 예. 회사를 그만두고 나오신 분들이 창업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더 이상 내가 오너를 위해서 돈을 왜 벌어줘야 돼? 내가 능력이 있는데 내가 거꾸로 나가서 회사를 차려야지. 어떻게? 아이디어라든가 기회, 기술을 가지고 차려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교육을 통해서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학과예요. 근데 능력이 안 된다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들은 다 능력이 됩니다. 예. 여기 계신 분들은 교육을 통해서 다 창업을 할 수 있고 기회형 창업을 할 수 있고 기술 창업을 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뭐예요? 실패의 두려움을 때문에 창업을 하지 않죠. 그렇죠? 그리고 실패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약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지금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 번째, 기술 창업, 뭐라고 표현할까요? 저해 요소가 뭐예요? 첫 번째가 기업가 정신 부족이에요. 이건 뭘로 해결할 수 있어요? 교육을 통해 해결 가능. 그쵸? 두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가 아이템
개발, 인식 부족, 스킬이 약하다. 이것도 뭐예요? 결국은 교육을 통해서 해결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똑같이. 이것도 교육. 세 번째, 실패의 두려움. 이게 있을 수 있죠. 이건 뭘로 해결 가능해요? 실패의 두려움은 결국은 내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게 할 수 있으면 되니까 정부 지원 확대. 이게 되면 돼요. 그래서 기술 창업을 한다 그러면 정부 지원이 더 많이 되고 내가 돈을 안 들여도 창업을 할 수 있게끔 사회 풍조가 마련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그들만의 리그예요. 아는 사람들만 기술만 있으면 창업이 되는구나, 돈 없어도 되는구나, 이걸 알 수 있지 대부분의 분들이 아직도 반신반의하다고요. 근데 여러분들만큼은, 이 교육을 받는 여러분들만큼은 이제는 이것만큼 확신을 가져주세요. 뭐? 기술 창업, 남보다 조금 차별화된 창업, 아이디어 창업을 한다 그러면 뭐다? 우리나라는 내 돈 가지고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짜 관심이 있다? 저한테 그런 거는 개인 상담을 해주세요. 제가 시간이 없더라도 밤새서라도 상담을 해드릴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이거는 만나서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공을 해야지 저희 학과가 발전하거든요. 요거는 제가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꼭 상담 신청 해주세요. 기술 창업하실 분들은.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되는 게 제가 처음에도 저번 주에도 보여드렸지만 이 비즈니스 모델, 예, 이게 바로 뭐예요? 아이디어 개발 폼이에요. 아이디어 개발 폼.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이디어 개발 폼은 이게 바로 기술 창업, 아이디어 창업이에요. 개발 폼은 첫 번째가 뭐죠? 첫 번째가 바로 기존의 아이템이 나와줘야 되고 정의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하려는 아이템을 먼저 정의하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그렇습니다. 이 기존 아이템에서 주로 어떤 고객들이 있는데 이 고객들 중에 나는 이 고객을 내 고객으로 좀 삼겠다. 뭐예요? 목표 고객을 설정하는 게 두 번째 단계예요. 아시겠죠? 두 번째 단계고요. 그러니까 기술 창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이디어나 기술인데 이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그냥 무작정 만들어내면 안 되고요. 누구한테? 고객에게 필요한 걸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고객에게 필요한 어떤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툴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툴을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 칸에는 기존의 아이템을 정의하고 내가 그러니까 관심 있는 어떤 아이템을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목표 고객을 설정을 하고, 세 번째가 뭐예요? 세 번째가 그 고객들의 뭐를 니즈를 파악해야 돼요. 니즈를. 자, 니즈는 어떤 거냐? 한마디로 고객이 불편한 점 또는 고객이 바라는 점, 그쵸? 고객이 원하는 점,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바로 니즈예요. 니즈는 뭐와 연결이 돼야 돼? 기존 제품과 서비스 대비. 그러니까 기존에 예를 들면 떡볶이를 먹고 있었는데 떡볶이집을 내가 개발한다 그러면 떡볶이집을 먹는 주요 고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 예를 들면 초등학생부터 대학생 아니면 30대 이하 젊은 여성층 이렇게 잡았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기존의 떡볶이집에 가서 먹으면서 불편한 점, 바라는 점, 원하는 점이 뭐 없을까? 그러니까 요즘에 나오는 떡볶이들 보면 예를 드는 거예요. 떡볶이 전문점 요즘 중에 떡볶이 프랜차이즈라고 적어야 되겠구나. 좋아요. 가래떡볶이 또는 뭐 신천 할매떡볶이 한번 들어볼게요. 자, 신떡순. 오우, 프랜차이즈 대상까지 수상했네. 뭔지 몰라도. 우와. 자, 이 떡볶이는 도대체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세요. 이런 떡볶이 왜 나올까요? 이런 떡볶이는. 그렇습니다. 고객이 불편한 점이 뭐냐면, 요즘 고객들은 떡볶이만 먹는 게 아니라 뭔가 새로운 거를 원하더라. 라고 생각을 해서, 원하는 게 뭘까? 떡볶이를 좋아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또 치즈도 좋아하니까 치즈 떡볶이를 만들어 볼까? 해서 나온 게 이제 이런 치즈일 거고요. 그쵸? 그것만 있어? 왜 떡볶이는 떠먹는 국물이 없을까? 그 떡볶이는 그냥 졸여가지고 떡볶이만 먹는데 그렇지 않고 국물을 시원하게 해서 국물까지 먹을 수 있는 떡볶이는 없을까?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것도 국물 떡볶이에요. 그쵸? 이런 것처럼 기존에 뭔가 없는 거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불편한 점, 바라는 점, 원하는 점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고객들의 불편한 점, 바라는 점에 대한 대안,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아이디어가 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창업이에요. 창업 아이템이에요. 이게 바로 창업 아이템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창업 아이템은 뭐다? 기존의 고객들이 불편하거나 바라는 점에 대한 대안 아이디어. 그게 바로 창업 아이템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 이거를 계속 연습을 하는 게 바로 우리 학과에서 하는 창업 아이템 분석, 아니면 이런 분석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환경 분석이 필요한 거죠. 시장 조사도 필요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세부적으로 더 배워 나가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되면 그 다음에 뭐예요? 판매를 위한 고객 집단의 키맨을 찾는 것. 예, 이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대면 수업 때 다시 한번 설명을 자세히 드릴게요. 이게 바로 비즈니스 모델이고, 이런 비즈니스 모델, 쉽게 얘기하면 하나, 둘, 셋, 넷, 5개 항목이 들어가 있는 아이디어. 이게 바로 뭐예요? 기회예요, 기회. 아시겠죠? 이게 바로 기회입니다. 이런 기회를 찾아서 창업을 하는 것, 이게 바로 기회형 창업, 기술 창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기술 창업 요인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기술 창업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요거는 기술 창업 요인 또는 원인,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예요? 재료. 기술 창업을 하기 위한 재료는 뭐가 있다? 뭐가 있다? 첫 번째는 기술 창업 성공 사례를 많이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게 창업이구나, 저렇게 하는 게 창업이구나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번 주 미션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술 창업 관련된 성공 사례를 하나씩만 좀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대면 수업 때. 예, 이게 바로 뭐예요? 미션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가족 또는 지인의 성공 창업 사례. 그래서 뭐냐면 기술 창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지인이 기술 창업에 성공하신 분들이 있을 때 기술 창업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기술 창업을 실제로 하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당연한 거겠죠? 근데 주변에 잘못해가지고 맨날 생계형 창업하는 사람들만 보게 되니까 생계형 창업이 창업인 줄 아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창업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분위기. 그렇죠. 기술 창업에 대한 분위기. 그거는 GEM에서도 나오지만 이건 점차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점차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가족 또는 지인 창업 사례가 원인이 될 수 있고, 세 번째로는 뭐예요? 사회적인 인식의 상승. 기술 창업이 중요한 창업이다. 창업은 기술 창업을 해야 돼. 이런 어떤 인식이 계속 올라가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나라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계속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토론할 게 아니라 제 생각에 이번에 토론은 기술 창업 성공 사례를 하나씩 가져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어떤 게 기술 창업인지, 특히 그 큰 뭐 대기업 기술 창업 말고요. 대기업 기술 창업 말고 중요한 거. 이번 주 미션은 그렇습니다. 소기업으로서의 뭐예요? 기술 창업, 기회 창업 사례.
요거를 토론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인 1개 이상의 뭐예요? 사례를 가져올 것. 이거는 뭘로 가져오면 되냐면요. URL. 아시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1개, 1인 1개 이상의 사례를 한번 네이버에서 그냥 파악해 봐서 그거를 URL만 어디다가 카톡에다가 올리거나 해서 이런 거예요 라고 보여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게 있다 라는 거 요인 설명을 드렸고요. 자, 기술 창업의 동기는 뭐냐면 이것도 똑같아요. 결국은 성공한 기술 창업가를 만나거나 봤을 때, 그러니까 사례를 만났을 때 똑같은 얘기고요. 두 번째, 지금의 생활보다 당연히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 창업에 대한 기회비용이 취업보다가 높다고 느낄 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럴 때 창업해야 된다고 봐요. 거꾸로 회사에서 너 나가 해서 할 일이 없어서 창업을 하는 건 안 되고, 그건 창업하면 안 돼. 그런 분들은 거꾸로 뭐예요? 돈을 받는 것보다 야 때려치고 내가 나가서 이렇게 하느니 내 이 아이디어 가지고 창업을 하는 게 낫겠다. 너한테 왜 내가 돈을 벌어줘야 돼? 이런 마음가짐. 그리고 거꾸로 내가 취업을 해서 그 노동을 하기 위한 어떤 시간적으로 벌어들이는 돈보다 나 혼자 나를 위해서 올곧게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버는 게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겠다는 확신에 섰을 때 기술 창업을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술 창업을 하고 그 기술 창업을 하는 사람이 성공을 했을 때 노동력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신이 생기는 거고 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사례 연구를 좀 많이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 동기부여를 위해서는 이런 그 주변의 지인 아니면 여러분들과 동일한 입장에 있는 분들 중에 기술 창업을 해서 성공을 한 그런 분들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좀 드려야겠죠. 그렇죠? 우리 같은 경우에도 저는 그 지금 디지털 특성화 대학이라든가 아니면 재창업 사업화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을 저희 대학에서 지금 지원 사업을 따서 하고 있어요. 창업가들이라든가 아니면 예비 창업자들을 위해서. 근데 이런 분들한테 뭐 2천만 원을 받아가는 어떤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제가 보여드릴 수 있어요. 이거는 여기서는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영상이기 때문에 남아요. 개인정보가 더 노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못하고 대면 수업 때 익명으로 제가 그 사업계획서라든가 이런 걸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요거는 이제 시험 문제에도 자주 나오는 얘기인데 9번 기술 창업의 핵심 요소예요. 자, 기술 창업을 하려면 그럼 무슨 적어도 자원이 있어야 되느냐? 먼저 첫 번째 기술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두 번째 창업팀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인적 자원이 있어야 되겠죠. 적어도 기술을 내가 안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창업자가.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노하우가 충분히 있는 사람을 내 팀에 끌어들이는 것만으로도 창업팀이 될 수 있어요. 그쵸? 세 번째, 기술만 가지고 안 되죠. 마케팅, 판매하는 전략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배우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뭐예요? 자금이죠. 근데 이 자금은 보통 지원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핵심 요소는 저 4개인데 자금은 어떻게 한다? 지원을 받는 걸 배우실 거고요.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건 기술과 마케팅이고 기술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창업팀이나 내가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다 준비가 돼야지만 성공 창업이 가능하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하다 이렇게 표시하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기술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결국은 이런 것들은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요. 자금은 뭐예요? 지원을 많이 해줘야죠. 그래서 기술 창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술 창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고, 그리고 뭐가 필요하다? 그렇죠.
자금 지원이나 경영 기술 지원이 필요하고 또 뭐가 필요해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이나 인프라가 지원 필요할 수도 있죠. 인프라. 그 다음 마지막으로 마케팅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다 지금 아주 촘촘하게 우리나라는 준비가 돼 있다 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대면 수업 때 좀 만나가지고 다시 얘기를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이번 주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대면 수업 때 뵙기로 해요. 수고하셨습니다.